주간 기획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지적 대표 시점. 이분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당대표 공통 질문 좀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송영길 대표가 취임한 지 5개월 넘어섰는데 먼저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아시다시피 그 가짜 뉴스 그 피해 구제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네. 통과를 가지고 논란이 됐잖아요. 네. 정말 저는 통과시키고 싶었는데 네. 뭐 청와대도 좀 말리는 분위기였고 당 내에도 너무 이견이 많고 또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 언론중재법 하나 통과 못 시키면 집에 들어오지 말아라. 당 대표를 때려치워라. 나 그래서 아찔했습니다. 이게 가장 아찔한 순간인데 집에 쫓겨나는 게 아닌가. 반대로 그러면 자, 당대표가 된 이후 이래도 되나 싶게 술술 풀린 순간. 아시다시피 저는 이준석 대표님 된 거를 대단히 진심으로 좋아했고 확실히 좀 젊으신 분이고 네.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야당 쪽 대표 되는 분들하고 상당히 좀 힘든 경우가 많았는데 네. 그래도 대화가 돼서 기대를 하고 이제 첫 만찬을 했습니다. 만찬에서 제가 몇 가지를 준비해서 갔는데 술술술 합의가 잘 됐어요. 가장 쟁점이 됐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맞아요. 네네네. 이슈가 오케이. 됐죠. 네. 합의됐고 또 재동포 우편투표법 오케이 합의되고 그래서 이게 역시 잘 되는구나 하고 그리고 기분 좋게 기자회견을 하고 나왔는데 네. 그 뒤로 복잡해졌죠. 돌아가서 이준석 대표께서 당에서 엄청나게 혼이 났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님한테 우리 둘이 이걸 합의하면 나는 돌아가서 기재부 홍당기 부총리하고 싸워야 되고 이준석 대표님은 거기 가서 또 싸워야 될 겁니다. 당내에서. 대신 이준석 대표님께서 소상공인들 좀 두텁게 보호하자. 예. 그건 또 제가 수용을 했고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잘 수용이 된 건데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각자 우리가 돌아가서 나는 이제 기재부랑 싸우고 우리 이 대표님은 당내랑 그래, 싸우고. 싸워라. 근데 결국 그 싸움에서 둘 다 졌네요. 그게 서로 역부족이었습니다. 역부족. 하하 참. 아쉬움이 큽니다. 예, 술술 풀렸으나 아쉬움이 큰 순간이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물입니다. 키워드가 작물. 굉장히 좀 거친 표현인데요. 네. 작물. 자,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하신 발언이 화제입니다. 대장동 이번 의혹을 도둑들의 작물 싸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그때 그 시점에서 판단하지 않고 지금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2014년, 15년 때는요. 제가 14년까지 인천시장을 했는데 네.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어요. 영종도 하늘도시 분양을 했는데 20%밖에 분양이 안 돼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할인 분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20% 선분양된 사람들이 할인 분양한 사람들 입주를 못하도록 막다가 한 분이 분신자살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시장으로서는 확정 이익을 받아야겠다. 네네. 그래서 5,300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확정 이익으로. 정말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더 못 받았냐라고 지금 공개하고 있잖아요, 야당이. 근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공영개발을 반대하고 다 민간으로 100% 다 주작을 했는데 5,500억을 받아냈으면 박수를 받아야 될 일인데 왜 더 못 받았냐고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때만 하더라도 LH가 한 400몇억밖에 남지 않을 거라고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보고서에서 나와 있었죠. 근데 예. 이제 이쪽 부동산 개발하신 분들은 한 1,800억 정도로 생각했는데 한 4천억 정도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친구가 갑자기 1,000억을 벌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달려오죠. 뭐라도 좀 뜯어내려고. 예. 그래서 나는 유동규 이 사건도 네. 돈이 갑자기 생겼으니까 올해 돈을 받으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아니고. 네네. 다 지난 뒤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부에 누구 뭐 정영학 회계상가부터 네. 시작해서 자기들끼리 이권 다툼으로 이 작물을 가지고 작물 나누는데 원래 싸우잖아요. 서부 영화 보면은 금 캐러 갔다가 끝까지 갔다가 금을 딱 캐고 나면 네. 그다음부터 서로 쳐다보기 시작하잖아요. 자기 몫을 늘리려고.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도둑들의 싸움이라고 하셨는데 최고의 도둑을 누구로 보시는 겁니까? 돈 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최태원 SK 회장의 여동생으로 알려진 최기원입니까? 그분이 한 400억이라는 돈을 내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빌려준 건지. 네네네네.
뭐 투자한 대여금 명목이었습니다. 투자한 건지 모르지만 예. 그러면 돈이 4천억이 나왔으면 가장 고마운 분이었는데 최초에 400억을 예. 빌려준 분이 가장 먼저 갚았어야 되는데 갚았다는 말이 없어요. 네. 도대체 갚더라도 이 엄청난 수백억을 왜 빌려줬을까? 그 이유를 분석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는 박영수 특검이 100억이라는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측근들로? 도대체 왜 받았는지 박영수가 무슨 역할을 했는데 이걸 받았는지. 당시 박영수 특검이 받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측근들이.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밝혀내야 돼. 그 측근들이 박영수 때문에 받았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건 그다음에 아직 확인은 안 그다음에 됐습니다. 이 곽상도 아들이 50억 받은 게 아들 때문에 받았겠어요? 곽상도의 존재 때문에 받았겠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네. 다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논란들 속에서 이제 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들이 네. 활개가 치게끔 좀 판을 깔아준 게 아니냐, 애초에 네.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대장동 의혹 논란이 계속될수록 민주당한테 악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더 많이 관계돼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도둑들이 활개친구를 잡아야 될 것은 당시 박근혜 정권의 검찰한테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장이 수사권이 있습니까? 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민간이 하는 일을. 아무튼 간에 이제 그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네. 이거는 이제 치적이다. 칭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국민들 인식은 조금 다른 것 네. 같아요. 대장동과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의 책임보다는 네.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더 많다라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요거는 어떻게 두 가지 설득하실 수 있을까요? 이유 때문이라 봅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 제가 라이브 쇼 나와서 오늘 방송을 했으니까 좀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당 주자들 내부에 지금 경선 중이기 때문에 제가 좀 발언을 세게 하기가 좀 애매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자제를 해왔는데 이제 경선이 정리가 나면 우리 당이 총력으로 이게 대응할 것입니다. 원TV 되어서 그렇습니다. 대응할 그러면 겁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 혼자 외롭게 지금 대응하고 있다 보니까 중과 부적이 돼서 이런 거지. 좀 정리가 되고 나면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잘 우리가 알려드리면은 네, 네, 요건 좀 네.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이시군요. 이렇게 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이준석 대표를 만났는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남긴 영상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한테도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했어요. 네.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건 전적으로 국민들께서 지금 진상규명을 바라는 여론이 뭐 절반을 한참 넘은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또다시 공개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낙연 후보, 박용진 후보, 특검에 찬성하시겠습니까? 답을 빨리 주십시오. 토요일에 또 송영길 대표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 예. 또, 송 대표님한테도 좀 기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에 어떻게 부응하실 생각입니까? 특검 수용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상 규명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진상 규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13번의 특검이 있었습니다만 한 번도 검찰 수사를 건너뛰고 특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증거 인멸 여러 가지 사건이 또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현재 수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만 유리하고 저쪽이 불리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공수처, 경찰,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협조하고 빨리 되도록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특검하지만 박영수 특검이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특검이 만능입니까? 그리고 일단은 수사를 해야죠 빨리. 네, 특검하다 보면은 여야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 만들 때부터 엄청나게 갈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뭐냐면 특검의 목적이 뭐냐. 벌써 야당은 이재명이 몸통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몸통이라는 특검법을 어떻게 통과시키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몸통이 그게 아니다.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박영수 다 문제 있는 국민의힘 관계자들 곽상도 다 수사해라 이렇게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목적과 범위 가지고 싸우다가요. 정쟁으로 갈 것이다. 정쟁이다. 진상규명이 중요하고 일단은 네.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오늘 뭐 도보시 하던데 송영길 대표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예. 아니, 진상 규명에 동의합니다. 왜 갑자기 싸움을 붙여요? 네. 자, 다음. 자, 물타기. 대장동 의혹은 고발사주 의혹을 덮기 위한 네. 물타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진짜 고발 사주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검찰청 조직을 자기 장모와 처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 로펌으로 활용한 일일 뿐만 아니라 네. 완전히 사유화시킨 일 아닙니까? 굉장히 큰 그러니까 문제다.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국기문란 행위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이게 김웅한테 보낸 텔레그램도 드러났고 이게 공수처로 이제 이첩이 됐습니다. 네. 오늘 또
김웅과 조성은 씨와 간에 녹취 파일이 복원됐다 그랬는데 예. 거기 나왔잖아요. 어디 그것도 남부지검에 원래 여의도가 남부지검 네. 관할이니까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상대로 남부지검에 고발하거든요. 근데 남부지검이 통제 안 되니까 대검으로 대검으로 보내라. 예. 그게 다 드러났습니다. 네. 이 정도 됐으면 이거는 완전히 이제 정점식 압수수색이 됐습니다만 네. 윤석열이 결부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 몸통은 윤석열 후보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유동규 사건과 비교가 안 되는 게 유동규가 자기가 돈 먹으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돈을 먹은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 자기가 모시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 철을 보호하기 위한 고발장을 자기 연수원 동기인 김웅이라는 야당 국회의원 후보한테 이게 전달하는 행위는 이 명석한 검사가 이게 국기문란 범죄 행위인지 모르겠어요. 공명심, 충성심. 윤석열이 대통령 될지 모르니까 여기에 충성하겠다고 자기를 운명을 건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이건 윤석열의 사전 동의나 사후 동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그거고 고발 사주 의혹에 맞서서 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제보 사주 의혹으로 끌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공수처가 오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자 입건하고 수사를 착수를 했는데 이 부분 제보 사주 의혹은 아니, 민주당에게는 어떻게 박제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황당한 이야기인데 진짜 박지원 원장이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리지 예. 마라 네. 그랬는데 아니 도둑을 목격한 사람이 그걸 오늘 고발할지 내일 고발할지 상의한 게 그럼 그 도둑을 사주한 겁니까 그게? 이미 범죄 행위가 발생한 거잖아. 손준성이라는 네네네. 사람이 네. 김웅한테 이미 고발장을 써서 이거를 사주한 국기문란이 발생했는데 이거를 우연히 전해 들은 조성은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걸 언론에 발표할지 내일 발표할지를 설령 누구랑 상의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사주가 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마지막. 네네네. 자, 뭐 원팀 강조하셨으니까 경선 끝난 이후에 민주당 대선 원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예. 원팀. 아, 근데 솔직히 지금 1, 2위 간 갈등이 심하고 지지자들끼리의 갈등이 심하다는 건 이 공지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좀 보관이. 이 정도면 약과예요. 아, 약과예요? 저 2012년도 저 2000시장 시절에 그때 우리 문재인 후보님, 정세균, 손학규, 김두관 후보님들 나왔잖아요. 예. 그때 문재인 후보님 연설할 때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그때 대회를 했는데 네. 물병 던지고 신발 던져서 문재인 후보가 맞을 뻔했어요. 중간에 경선이 중단되고 그랬습니다. 몇 번씩. 아, 요 정도는 뭐. 우리는 별거 한 번도 아니군요. 중단 안 되고 잘 오고 있어요. 아니 국가 권력을 누가 맡을 거냐 싸우는데 이 정도도 안 싸우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나 우리 이낙연 후보님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총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당 대표를 하셨던 분입니다. 네. 이거 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이 철학과 경험을 같이 했던 분들이 네 분 다. 네. 야당은 자기 걱정부터 해야죠. 네. 완전 이질적인. 원팀은 가능할 것이다. 네, 예, 네.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네. 원팀이 안 되면 네.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용납하지 않을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그 초반에 뭐 말 나오다 끊겨가지고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예. 개정안 네. 이거 이제 강성 지지자분들은 대표님한테 불만이 엄청 많더라고요. 결국 이게 뭐 네. 특위로 이제 건너가가지고 야 지지부진한데 이거 뭐 가능합니까? 아니 근데 공감대가 더 필요하고 사실상 송영길이 할 수 있는데 안 한 게 아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의원총회를 열었더니 거의 반반으로 이렇게 딱 생각이 딱 갈라졌고 네. 이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방법론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느냐. 또 청와대도 상당히 소극적이었고 모든 게 이게 복합이 돼서 일단 시간을 더 벌어서 네.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자. 또 특히 제가 이것을 이제 미루게 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이 더 지금 뭐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유튜브 가짜 뉴스거든요. 예. 근데 유튜브를 그럼 왜 언론중재법에 안 넣느냐 이렇게 야당이 또 모르신 분들이 비판한 게 있는데 유튜브는 언론기관이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언중법에 안 들어간 것이고 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금 제출돼 있어요. 네. 의사를 진행 안 해서 지금 계류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야가 합의해서 이 4개 법을 같이 하자. 또 KBS 사장 선임을 둘러싼 이런 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같이 하자. 알겠습니다. 라는 어쨌든 근데 이게 조금 지지부진해서 좀 마음이 아프시긴 하시죠? 예. 제가 그날 강아지 껴안고 그냥 쓰러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네, 알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Stay